네, 오늘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논평하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좋아하는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항공사 승무원 컨셉입니까? 저도 한번 입어봤어요. 네, 최진봉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나 네. 들어오자마자 네. 나 동접 3,000 찍는다. 오늘 저한테 이렇게 네, 지금 3,000. 자랑을 했어요. 네, 그럼요. 여러분 지금 1,600이라며. 말씀해 보세요. 아, 1,600, 3,000은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여기다 대고 말해요. 시청자분들, 네. 여러분 이게 빨리 알려주시고 단톡방에 네. 제가 나왔다고, 네. 박영식은 가고 최진봉이 왔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제가 오늘 김영민 목사 방에서 또 한창 하고 하셨어요? 왔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늘어?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강성범도 갔다 왔는데 안 늘잖아요 지금. 아니 왔다는 말은 있는데 그래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어머 1,000명이 더 줄어들었네 이 사이에. 줄어들었다고요? 네, 1.5천이라고 써 있잖아요. 어머,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역시 이게 바로 전진봉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었군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잘리면 어떡하라고 지금 저한테 진짜 우리 이러시는 큰일 겁니까? 났다. 어머 리니님이 왜 상추봉이라 그래요, 근데? 아 강성범이가 나를 또 별명을 상추라고 붙여놨어. 야, 승당 5,500님 바로 폰 하나 킨다고 이런 예, 거짓된 그럼요. 이런 아니, 거짓된 동작을 왜 원하지 이러세요? 않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왜요? 빨리 키세요. 아니면 옆에 남편이든 부인이든 빨리 키라고. 자, 안 보더라도 자, 켜놓으라고. 아까 어떤 외교부 공무 직원이었던 사람이 예, 예. BTS에 모자? 모자를 올렸다가 쫙 걷어들였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점유타면 횡령죄가 된다고 말을 네, 해드렸더니 박성희님께서 예. 그게 1,000만 원에 팔려고 그랬대요 원래. 맞아요. 그렇게 1,000만 원 올려요. 받고 팔아서 벌금 내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도움이 되려는 훌륭한 공무원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목사님으로서 이런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이 됩니까 그게? 뭔 세금이에요. 지가 그냥 돈 가지려고 그런 거지. 아는 사람이요? 몰라요. 반말하고 뭐 지라고 아, 그러네요. 나쁜 짓 한 사람 그렇게 불러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누군지 자 모르지만. 엠마 네. 조님께서 방송 끝난 줄 알고 나갔나 봐요 아, 사람들이.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다음에 있다고 안내를 하라고 홍보를. 이게, 제작진도 네. 최진봉 교수가 나온다 다음에 꼭 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니까 나가시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얘기 안 하셨죠? 네, 다음에 여기 누가 요점은 온다. 노영이 좋다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니, 왜? 저 가겠습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자, 네. 그 사이에 또 1,000명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한번 내가 분발해 그럴 줄 봅시다. 3,000명. 네, 좋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면 바짝 올려 3,000명. 그러네, 30분 딱 남았네. 여러분 여러분이 기계 하나씩만 더 키면 3,000명 돼요, 바로. 원래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아, 그럼요. 인생 이렇게 이상하게 살아요? 뭔 소리야. 야, 나는 전광훈만 나쁜 줄 알았더니 최진봉도 못지않네. 자기도 좋아하면서 뭘 그래? 기계 하나 바뀌는 거? 아니면 남편, 부인, 아니면 아이들 옆에 자, 있잖아요. 집에서 설아. 이 방송 보시는 아버님 네. 빨리 하나 더 켜십시오. 어머니 핸드폰 갖다 켜십시오. 자, 우리 빨리 시작합시다. 네. 자, 윤 대통령의 한남동 만찬 정치 시작되나? 이거 최진봉 교수님이 고르신 주제죠? 네, 뭐 제가 고르긴 했는데 네. 어처구니 없어서 고른 거예요. 왜요? 이거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남동이 지금 그러니까 이사도 그래. 6월에 가기로 했잖아 원래. 그렇죠. 6월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 네, 8월 그렇죠. 몇 월이에요? 지금 10월에 10월. 10월이죠. 왜 안 간 거예요 대체? 네. GTX하고 무슨 연관인지 알아요, 노영희 변호사? 네. GT 저는 지금 갑자기 딴 거 보고 있어 지금. 아니 갑자기 라이크 디스 뭐라고 그랬어요? 스톰님께서 네. 영희 누나 ATM 기기 금전 가져가면 절도죄예요. 자범 취급 안 해서 헷갈리시나 해주셨어. 죄송합니다. 저는 절도죄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리고 정의탈 행정죄인 줄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그리고 한남동 이전하는데 이삿짐을 아니 이게 저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 잠깐만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뭐. 안창원님께서 이은재 얘기는 언제 나오냐 그러셨는데 응. 내일 나올 겁니다. 아, 여러분 네. 내일 변희재와 함께 꼭 들어주세요. 제가 전기현 평론가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남동으로 옮기는 것도 이사를 이렇게 며칠을 걸려서 하나 봐. 몰라요. 새는 알을 끼고 나온다님께서 액마기를 못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비합리적인 말을 해갖고 오셨어요. 비합리적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말이 되냐? 보통 이사하면 포장이사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하잖아, 하루에.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 바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해요 이사를? 내가 볼 때 자기는 그냥 이거 보세요. 나중에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지. 자기라니요. 대통령님 본인이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삿짐 네. 센터에서 하는 거고. 네, 네. 아 본인이 물론 나중에 정리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네, 그렇게 하는지 네. 잘 모르겠고. 네.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한남동으로 가면 거기 보면 만찬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따로 외교부 있다면서요? 장관. 네. 왜냐면 외교부 장관은 그 공간이 다른 장관 공간과 다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외국 사절들이 오거나 그렇죠. 이거 손님들이 오면 만찬을 해야 돼요. 나도 만찬 가고 싶다.
나를 만찬에 좀 초대해봐요. 윤 대통령이 노영희 변호사 가고 싶대요. 한번 불러주세요. 저를 초대하시겠어요? 설마 그분이? 모르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뭐 이제 거기 말은 이 대통령실의 말은 이래요.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부른대. 각계 인사잖아. 노영희도 각계 나 인사인데 사회 각계 잡인사, 잡범 인사. 부를 수 있을 텐데 네네네. 제가 볼 때 네.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본인을 협치라든가 아니면 본인을 뭐 비판하거나 아니면 상대 당이나 민주당 이런 사람들 부를까 좀 걱정돼요. 왜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나자고 하는데 만나지도 않잖아.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만찬 정치라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은 중립의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부르지. 저녁 먹이면서 뭔가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만찬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응. 특히 저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을 주로 자주 부르시지 그럴 수도 않을까 이런 있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아까 중도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네. 협상 파트너 또는 뭐 국정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네.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 안 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여소야대 그렇죠. 전국에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국회가 도움을 안 주면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당도 뭐 본인이 좋아하든 싫다는 그건 관계없어요. 네. 정치잖아, 정치. 네, 대통령이 네, 됐으면 네. 본인이 국정을 잘 운영하려면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불러서 식사도 하고 네. 대화도 하고 네. 말도 듣고 나나 노영희 변호사처럼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불러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도 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좋은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건 듣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야, 이 사이에 2,100명이 됐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와. 내가 얘기했잖아요. 3,000명 간다고. 근데 황당하게 김 로저스님께서 3개 켰대. 핸드폰 역시 3개 킨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핸드폰? 공기계 키시면 됩니다. 공기계 바로 와이파이 연결해서 공기계를 키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3,000명은 뭐 충분히 넘겠네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야당 의원들하고 협치를 말씀하시고 야당 의원들 부르라고 말씀하셨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야당 의원들의 이쉐이 저쉐이 하시는 분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이. 어떻게 밥을 먹여요. 욕했어? 이 XX 했잖아요. 이쉐이 그러니까 저쉐이. 그래서 문제라는 내 말이에요. 만찬 정치를 하려면 그걸 만찬 정치라고 하지. 자기 편 불러가지고 자기한테 딸랑딸랑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는 게 무슨 만찬 정치예요 그게. 아니 게다가 만찬만 하겠어요. 보통 이제 그런 자리는 항상 술이 끼어 들어가겠죠. 그러겠지.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참고로. 맞아요. 저만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왜 뭐 자기 집에서 만찬하고 싶어서 지금 그 한남동 관절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자기한테 그냥 딸랑딸랑하고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밥을 몇 번을 먹은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세금만 축나는 거야. 어쨌든 운영은 또 세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만찬 정치하려고 1조 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찬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아니 세금으로 내는 거지 만찬비는. 진짜? 당연하지. 자기 돈 내겠어요. 생각을 예전에 해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살 때도 생활비 안 냈다고 뭐라 했던 언론사들 다 어디 갔어요? 가만. 생활비 냈는데도 안 냈다고 혹시 의심하면서 다 냈거든요. 그랬던 보니까 그러니까 다 냈는데. 화장지 이런 것까지 다. 네, 화장지까지. 자기들 맞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휴지통까지 갖고 오겠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놓고 안 갖고 왔잖아. 다 사왔잖아 새로. 그럼 그 휴지통 버렸을까? 그 비싼 모르지 거 뭐 어디 같은데. 갔는지. 아 그래? 우리를 우리 집 주든지. 달라 그러지. 우리들이 똑같은 거라고. 역시 휴지통 맞아 우리는. 아니 이게 뭐냐고요. 휴지통까지 갖고 와겠다더니 다 돈 들여가지고 뭐 15인가 얼마 들었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때? 뭐 내부 그 부품 사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비품? 이제 계산서 끄는 게 15억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뭔 대골 무슨 집에 무슨 뭐 해놨어? 무슨 그 비품 사고 뭐야 생필품 사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침대가 50몇 개라던가 막 이런 거 같아요. 왜 그렇게 몇 개를 사는 거야? 모르죠 저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저희 집하고 완전 달라요. 피해가겠다 이거지. KHJ님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왔습니까? 네네네네. 자, 이건 좀 너무 심해서 이거 말해줄까 말까. 하지 마. 심한 거. 하지 마. 샤시 모드님께서 단두대와 뭐가 필요합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이런 말 하면 안 그런 거 되는 하지 거예요? 마세요. 잘못했어요. 취소. 자, 다시 돌려봅시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런 말 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안 됩니다.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예.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오늘 선거법 위반 첫 재판 물론 변론 준비길 오라니요. 아닌가? 근데 뭐 좋아하는 겁니까? 그건 말해줄 수 없습니다. 애매하게 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예. 네. 와, 뭐 요새 왜요? 계속 숫자만 세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2,400. 고고 가자. 여러분 3천 괜찮습니다. 갑니다 오늘. 최재명 교수가 아무리 협박해도 협박이라뇨? 여러분은 그냥
갈 길에 격려와 가십시오. 동료입니다. 이건 동료라고 하고요. 제가 최초로 3,000을 넘겨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3,000을 넘는 격이 없어. 내가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내가 어디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3,000 안 넘은 적이 없어. 이게 뭡니까 진짜. 아 그래요? 딴 데도 PD님, 나갔었어요? PD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임스 D님께서 오늘 5,000 간대. 아 5,000 이번 핸드폰 좋습니다. 10개 있나 봐. 아 괜찮습니다. 10개 시키시고요. 가족단 자 대박.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요 이게 재판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 왜 몰라요? 신문 안 읽어요? 아니 읽는데 네. 아니 자기의 주관적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걸 법적인 잣대로 이게 가능해요 재단이? 그러니까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에요? 오늘 재판은 공직선거법 관련된 재판이지. 무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김문기 전 처장 있잖아요. 네, 경기도 그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네. 개발 1처장인 김문기 잘 씨를 모르- 아냐 모르냐? 그렇죠. 아니 잘 알고 모른다. 모르고는 자기 생각이잖아. 내가 노영이를 안다 모른다.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 날 몰라요? 알지. 노영이 아는데. 네. 예를 들면 네. 예전에 만났던 누군가가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 내려보세요. 자, 하위 직원이라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나중엔 알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하위 직원이라서 잘 몰랐다. 음. 내지는 뭐 그 당시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음. 사실은 알고 모르고는 주관적인 것인 건데. 그렇죠. 주관적이지.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 하더라도 혹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다 하더라도 예. 꼭 매치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거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죠. 저는 최진봉 교수 잘 몰라요. 에이, 진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최진봉 교수님은 좀 사람이 쫀쫀하고 뭘 내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전혀 깊이 있는 잘못 내용은 알고-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잘못 알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게 문제야. 우리 PD님이 이렇게 알고 저한테 있으니까. 최진봉 교수 잘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솔직하게. 그렇지. 잘 모르니까. 그렇지 잘 모르잖아. 깊이 우리가 있게. 서로 모르잖아. 그렇죠. 우리 집 알아요? 몰라요. 나도 선생님인지 몰라요. 선생님이라니 나는 갑자기. 교수님인지 몰라요. 어. 예, 성격 나쁜 것만 알아요. 성질이 왜 나쁘대요? 그럴 때다가 그 내가 사람이. 나 저 사람 성격 나쁜 것만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러니까 허위 그게 사실이 말이 되는 되냐고 거예요? 그게 어.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잘 보세요. 본인은 시장이었고 밑에 근무하는 직원들 물론 네, 얼굴은 네, 알 네, 수 네. 있다고. 좋아요.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쿠키님께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해외 출장 가서 골프도 같이 쳤다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골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안다는 개념의 의미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누구를 안다가 지금 노영희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직책, 내용, 이름 이런 걸 다 아는 것과 얼굴을 아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봤어 얼굴에 직원 중에 한 사람. 아하. 이 사람이 직원 중에 한 사람인 걸 알겠어. 그렇지. 근데 이분이 김문기라는 사람인지 또는 이분이 정말 거기서 일하는 정확히 어느 직책에서 어느 부서에 일하는지를 몰랐을 수 있다고 봐요. 안 친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는 말이군요. 그건 좀 그러면 좀 그건 좀 다른 말인 뭐 거예요? 다른 개념인 것 같은. 그러니까 알았어요. 직원들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저분 분명히 봤는데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정말 어느 부서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그걸 네, 안다는 네, 표현의 네.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안다고 표현할 노영이를 안다 이 표현은 네. 노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예컨대 네. 이건 아는 걸 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얼굴만 아는 거 안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삼견마녀님께서 최지봉 교수에게 특별히 질문해달랍니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만배를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잖아요. 왜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 아니 소개시켜줬다며 방영수 그분을 소개시켜준 거 아니에요? 딴 분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고. 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불리한 모르겠습니다. 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불리한 건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취소. 다시 돌아가. 다시 빽. 뭐 보신주의야? 뭐야? 아까 박영신이를 막 하더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보기에 우리 둘 다 위험해.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박영식은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요. 이 사람은 박영식은. 살아남을 거야. 그럼요. 우리들이 둘이 좀 조심해야 위험해. 됩니다. 예, 우리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협박이란 거잖아. 협박의 개념을 아니 정치적 수사일 수도 협박이라고 있잖아.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였죠? 그건 뭐냐면요. 네. 국토부에서 네. 용도 변경해라. 네, 그 네, 식품연구원 자리였잖아요. 네. 그 자리 용도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 안 해줬어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왜냐면 이거 우리가 병원 자리를 원래 그때 해놨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할 수가 없다. 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네. 협박으로 느껴졌다. 이렇게 발언했어.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협박으로 느껴진다는 게 네. 협박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네. 아니 그리고 법적으로 협박한 거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왜? 느낌이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칼을 들고 혹은 아니면 무슨 뭐 정말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협박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네.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고 시장 입장에서는 네. 국토부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압력을 가하니까 협박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네. 얘기한 게 왜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거 압색 들어가야 됩니까 또? 그럼 머리를 압수수색해요? 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협박을 어떻게 바로 생각해요? 그겁니다. 뇌를 압수수색해서 협박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뇌를 이렇게 압수수색. 개념이 다르구나. 이렇게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경찰이. 뇌를 어떻게 압수수색? 검사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검사. 검사에게 있다. 음. 우리나라는 아니다? 맞다. 아니, 우리나라는 항상 뇌를 아니다. 수색하자고 그래 압수수색을. 아이, 그러니까 짜증나요. 오늘 음.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해야 하는 이유. 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이 네. 증인의 증언을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검찰이 네. 바꾼 거라고 지금 이게 단정성 얘기할 수 없지만 네. 두산에 관련된 사람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 사람이 입장을 바꿨을까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드는 거냐면 네. 이게 3년 반인가를 수사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무혐의 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지시를 했어. 네. 검찰에 수사 다시 하라고. 다시 보라고. 그래서 네. 해서 두산에서 누군가 입장을 바꿨다고 발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제3자 뇌물죄를 네, 걸면서. 맞습니다. 그 두산에서 그럼 왜 입장을 갑자기 바꿨겠냐는 거예요. 네, 성남 FC 관련해서 네. 이게 광고비냐 후원금이냐 이 얘기에서 거기서 사실 입장을 바꾼 증언이 하나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무혐의가 기소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제3자 뇌물로 객관적 증거는 안 나타났는데 없어요. 말 한마디가 말이 바뀌었어요. 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뭐냐면 그러면 검찰이 압박을 가해가지고 입장을 바꾸게 한 거 아니냐. 네, 예컨대 네. 또는 뭐 모르겠어요. 어떤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아니면 네. 뭐 이런 거 조사하다가 이거 다른 거 쓱 밀면서 자 어떻게 할까요? 누구한테? 두산 두산에 있는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별건 수사로 아이 이런 식으로 할까요? 나한테 밀까요 자꾸 그래야죠. 왜 이러세요? 패널이잖아요. 아니, 변호사가 그럼 내가 그럼 당해요? 그럼요 변호사잖아. 알았어요. 내가 할게요. 네. 자, 여러분 이 자세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쇼츠를 찾아보십시오. 노영이 100분 토론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네요. 이게 아유, 증인이 참네요. 이게 증거는 따로 없잖아요. 뭐가 특별한 증거는 없는데 증인이 증언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제3자 뇌물죄가 걸었는데 네. 그것이 혹시나 검찰이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증언을 조작하거나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 압박을 가해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증인이 증언을 바꾸도록 했던 네. 그런 사례들 있잖아. 그런 네. 사례들 있잖아요. 노영이면서 그런 사례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뭐 공무원이든 누군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줘야 돼요. 예. 이 제3자 뇌물죄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일지 몰라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한 청탁이 아닌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선생님에게 얘 성적 좀 좋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 우리의 공부 좀 잘하게 좀 장학금 좀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세요. 왜냐면 애매하네. 교수님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이러니까 평가할 때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네, 이런 거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그게 부정한 겁니까? 청탁은 맞겠지만 청탁이네. 부정한 거냐고요. 애매하다 이거지. 판례가 아니 네. 애매하지 않아요. 그럼 판례는 뭐예요? 그런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안 봤어요. 그럼 뭘로 봤어요? 그 사람은 그냥 무죄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냐는 거는 매우 애매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남 FC 구단주예요. 구단주 입장에서는 광고비가 많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좋아야지. 자, 그리고 두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그 부지를 개발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 FC 구단주이기도 하지만 성남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를 우리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냐? 그건 이게 애매한 아니지.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조건 애매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막 홍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디 기업 끌어왔다. 기업이 끌어와서 우리 동네에 그래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님 옛날에 이거 때 경남도지사 할 때, 경남도지사 할 때 FC 그때 구단이었잖아요. 경남 FC 구단주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광고비 유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땅이 그냥 나대지로 남아 있어. 예를 들면 병원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걸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서 건물 짓고 공장 만들고 사무실 만들어 사람들이 더 많이 고용이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해가지고 세금이 올라갔어. 많이 걷죠. 그건 실적이잖아요. 그거 다 실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문제 삼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참 또 좀 애매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노희 변호사한테 묻고 싶은 것은 검찰이 예전에 이렇게 증인을 압박을 하거나 별건 수사로 압박을 해서 증언을 바꾸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냐는 거예요. 있죠. 많이 있죠. 많습니까? 많이 있죠.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까? 많죠. 그래요? 그걸 그래서 지금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 그런 거 나오는 유호성,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명숙 총리 그때 사건도 네.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 똑같은 얘기예요.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거 최지봉 교수가 한 말이에요? 아니 기사를 읽고 있죠. 지금 트위터를 읽고 있다고요 제가. 이재명 조작 수사 대비하는 이유 하면서 알겠어요.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을 든 거죠. 침묵 이재명 재판 시작 이래 조작 수사 대비해야 기사 공유 트윗. 정말. 기사 제목하고. 근데 이 시간에 너무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뭡니까? 최지봉 교수님 3,000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 역시. 아까 3,100이었는데 한 명 떨어졌네. 역시 여러분 이제 5천 가겠습니다. 지금 몇 분 이기태님 넘었어요? 몇 분? 최씨 논리가 개판이다. 최씨 논리라니요. 최씨라니. 이거 보세요. 여기 노씨. 댓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노씨 왜 이러세요?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알았어요. 그 가산농장 변호사도 똑같은 기득권이에요. 맞아요. 나 변호사 싫어해요. 내가 변호사인 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네.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좀만 더 힘내봅시다. 예. 3,100명까지는 가야지 그래도. 5천은 가야지. 아 그럴까요? 이제 5천 올려요. 좋아요. 자, 이 묶고 밖에도 더블로 가. 예, 좋아. 음. 묶고 더블로 가. 오케이. 가자. 좋아. 끝. 자, 이 밖에도 이 대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어서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진짜. 사건이 있죠. 아 있죠. 근데 자, 사업 설명해 볼까요? 일단 사업 리스크가 동의 안 해요. 자, 어서 보시죠. 일단 대장동 저는 그 개발사업 말에 특혜 동의하지는 의혹.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같은 경우에 지금 조사 다 했잖아요. 나오는 재판 게 받고 없다는 있고 나온 게 나오는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돈 1억 원이나 받은 거 있습니까? 네. 아니 있었으면 가만뒀겠냐고 이렇게 탈탈 수사를 하고 재판까지 하고 있는데.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예쁘게 그렇죠. 말해주세요. 김만배 씨나 남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은 진짜 뭐가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말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의혹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국토부가 강하게 요청하고 몇 번을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또 원래 저런 다른 걸 거를 그 예를 들면 기업하는 회장님이 네. 정책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적인 마인드를 동원해가지고 뭔가 회사를 이렇게 세우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많은 손해를 입었어도 배임죄에 해당 안 돼요. 안 되지.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네, 바로 일을 그거예요.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백현동 변경이나 네. 대장동 개발사 관련해서도 음. 나는 좀 그런 것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것도 사법 문제고. 리스크라고 FC 보네요. 문제, FC 성남 FC도요. FC, 이건 후원금 후원비가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명확하게 다시 광고. 후원금이 아니에요. 이거 언론도 이렇게 쓰면 안 근데 돼. 네이버도 똑같이 했는데 25억인가 주고 광고비라니까, 그랬는데, 광고비. 그랬는데 다 무혐의 났잖아. 아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뭘 쓰고 나오잖아요. 운동 선수들이 아, 그거 광고한 거예요. 그렇군요. 유니세프도 하고 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박지성도 달고 나오고 손흥민도 달고 나오는데 그거 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는 그것도 거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이것도 증거가 하나도 뭐 나온 게 없고 쌍방울. 쌍방울을 털털 털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털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연관돼 있으면. 그래서 그 쌍방울 관련된 변호사가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이건 아까 얘기했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부 다 무죄 나올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이건 높다고 사법 봐야죠. 리스크라고 불려도 안 된다. 안 되죠. 무슨 사법 리스크 만드는 거야.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이를 넣고 사법 리스크다. 이러니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거기에 편승해서 누군가는 또 그걸 또 막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뭔데요? 정리할까요? 뭘 정리해 벌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51분밖에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음. 상대편 후보였던 사람을 사법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신경 안 쓰실까요? 제가 볼 때는 지지율 워낙 낮잖아요.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사정 정국으로 그렇죠. 몰아선다? 만약에 지지율이 높았으면 모르겠어요. 네, 높았어도 네.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약간 네. 조절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지지율마저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안보 네. 이슈를 띄워가지고 두 가지 네. 이슈예요. 사정당국 만들고 안보 이슈 띄워가지고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낮은 걸 돌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저런 의혹을 털어내고 살아남을 수 저는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작만 안 하면. 조작만 하면. 그게 무서운 거야. 조작이 조작. 위험한데. 조작이 위험해요. 우리- 만약 조작을 우리 한다면. 검찰 선생님들께서 그 좋은 머리를 또 조작했을까요? 그건 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했던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하고서 이 이슈는 정리하겠습니다. 뭡니까? 조용히 해님께서 특별히 질문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리스크가 없습니까? 많죠. 뭐뭐 있어요? 지금 다 입에 자 예를 들면 네. 지금 김용민 씨가 고소한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뭐요?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우리 와이프는 구약 성경 야 진짜 제가 목사잖아요. 구약 성경 다 못 외웁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나 옛날에 고린도전서 외우느라 죽는 줄 알았어. 교회 다닐 때 다 틀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헷갈리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로. 그거는 왜 조사? 그때 대선 기간이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가 조작 문제.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요 대통령이 형사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사 그 고소 고발된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 보여지고요.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거 있잖아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제대로 그렇죠. 수사 제대로 안 했다는 했다 부- 예. 처음에. 그건 지금 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지금 검찰이 수사도 안 해요. 그러네요. 뭐 좋습니다. 이제 그러네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다 멈춰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저는 리스크가 엄청 많을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 부인에게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가지고 끝나겠죠. 이제 또 시효 소멸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공소권 없음 이래버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그거는 생각합니다. 장담할 수 아, 없다. 예, 저는 요즘 세상을 잘 안 믿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되게 비합리적으로 됐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선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는 음.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요? 말해가지고. 본인이 잘못 왜 그렇게?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좀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네, 거칠긴 해. 솔직히 그렇지. 말해서. 아 인정하네. 맞아요. 이거 보세요. 거친 노영이. 제가 좀 거칠긴 합니다. 거친 생각과 이런 거 할 때 거친 노영이. 그러나 음. 나는 가급적이면 거짓말 잘 안 하려고 그렇지. 하고 거짓말 잘 안 해요. 양심껏 거짓말은 살려고 안 해요. 해요. 양심껏.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해요. 저는 원래 뒷담화 안 깝니다. 뒷담화하고 앞담화를 해요. 항상 앞담화를 깝니다. 앞담화를 해요. 네. 대놓고 욕해요. 네. 그런데 저한테도. 그렇게 네. 살았더니만 별로 잘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간 거야. 뒷담화를 해. 앞담화를 그런데 해. 어떤 분은 뒷담화도 잘 까고 나랑 똑같이 거친 것 같은데도 참 잘 거친 나가는 것 생각과 같더라고. 불안한 눈빛과 근데 내가 이렇게 네, 네. 애들한테 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얘들이란 게 나 좀 누구 살면 친구 안 된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누구? 아니 나보다 어린 수많은 나의 아.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 애들에게라도 네.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옳지 음. 않다 속상하다. 저도 속상해요. 근데 또 지영 뭐라 그랬는데? 주지영님께서 네. 아 영어 읽기도 어렵네요. 네. 스브스 앵커가 개인적으로 김문기 아니고 물어봤다니까요. 이랬네요. 누구 수부센 아마 SBS 앵커가 앵커가 이재명 대표에게 네. 김문기 아니고 개인적으로 물어봤다 뭐 이런 소리 같아요. 자 어쨌든 구르는 돌림 3,500명 처음 본 것 같습니다. 3,500명 됐어요? 네. 그렇지 뭐. 이 와중에 군렁님은 예 노영이 영양주사 맞아라. 왜 갑자기? 나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아, 요즘에 영양주사 너무 맞으라고? 힘들어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제가 아파가지고 늦게 나왔잖아요. 아, 그랬어요? 예, 죄송하다 말도 못했어요. 내일도 그냥 하지 말죠. 이거 보세요 왜 이래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아, 끝났어, 세 번째 벌써? 아니요 세 번째 주 해야죠. 세 번째? 자 오늘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금 예. 감사원이 정말 난리를 치고 있어서 저는 감사원이 너무 모렴치하고 염치가 없고 창피스럽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MBC 100분 토론에서 제가 김용남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녹화예요, 그거? 오늘 녹화예요. 그래요? 오늘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따 가서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어쨌든 감사원에 대한 얘기였다는 거. 자, 요 얘기 이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너무 정치 감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서해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하고 전 해경청장 있잖아요. 예. 네, 6월 6일 날 그 옛날에 있었던 달리 발표했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예. 자, 이제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는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발부 안 해주실까요? 뭐 모르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구속영장이 나오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감사원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감사원이 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그냥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원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해당 기관에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의견 청취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면 반론을 전혀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한 것만 쭉 발표를 하셨고 네. 세 번째는 감사위원회 전체 의결 거쳐서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감사원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감사원 이름으로 나갔는데 감사위원들한테 그걸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를 했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한 지 사흘 만인가 나흘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네, 네, 그 자체가 넌센스예요.
관한 건 검찰은 감사원이 가져온 거 가지고 자기들이 또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3일, 4일 만에 감사원의 내용만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구속영장을 선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황당한 거는요. 사실 감사원에서는 6월 달에 이게 해경총장이 갑자기 말을 바꾸자마자 네, 그 그렇죠. 다음날 곧바로 검사에 검사 착수했잖아요.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3개월,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은요. 6월부터 이거 수사를 했고요. 수사를 했죠. 대통령 기록물 보존실에서 1개월 반 동안 벌써 지금 봤죠. 다 뒤지고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요. 와.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볼까요? 음. 아니 대통령 기록관실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만약 대통령 관련된 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보도 안 됐을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아니죠. 있었다면. 네, 맞습니다. 조중동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없었다고 봐요. 특히 조중동이 가만히 있어야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그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거든요. 근데도 나온 게 없으니까 대통령 관련된 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 서면 질의서 보내고. 그래놓고는 대통령한테 창피주기, 망신주기.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서면에서 보내고 망신주기야. 만약에 있었으면 그거 공개 안 했겠냐고. 게다가 더 황당한 거 실익이 없어서 처리한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 정치적 실익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앞세워서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서 전 정권에 대한 이 압박 또는 망신주기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서해 공무원 이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뭐 탈원전 문제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에 압박을 하면서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이재명 대표를 사정정으로 몰고 가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봐요. 네. 지지율 낮은 이 정부가 지지율 낮은 것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럴 수 근데 그게 있겠습니다.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감사원 수사 요청 3일 만에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 말이 안 되는 거죠. 검찰과 감사원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이게 만약 이렇게 게다가 국정감사 기간에. 그러니까요. 아. 그것도 이제 어떤 장관급 사람에 대해 그러니까 전직 장관급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명확하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슈가 이러면 이제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조중동 언론사 이런 이제 보수 언론사들 이걸 엄청나게 크게 이제 확대해서 보도할 아니, 거예요. 서해 피살 수사검찰 서욱 영장 청구 국감 중 이례적 초강수 서욱은 장관급 장관급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감사원법 10조에 보면은요. 감사위원은 정치적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 활동 논란 해소도 안 되고 정치적이면 안 된다. 근데 감사원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대통령의 국정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이지. 그럼 국정이 내 국정입니까? 또 구시렁구시렁 거리시기 아, 시작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네. 검찰이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케이 하신 걸까요? 제 생각은 검찰이나 감사원이 그냥 단독으로 판단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실과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면 문제 없죠? 문제 많아요. 왜 이래? 그럼 바꾸겠습니다. 노영희의 말에 의하면 바꾸겠습니다. 네? 노영희 말에 의하면? 바꾸겠습니다. 아니 개인 생각 얘기하는데도 뭐 문제가 돼요? 그러잖아요. 협박죄를 막 걸고 그러잖아요. 공직선거법상 뭐 허위사실 공표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내 뇌를 압수수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언론 자유가 있어요? 표현의 없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말에 언론학자가 나한테? 그럼 어쩌라고 나한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언론학자가 아닙니다. 배신자.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네. 최지문 교수님은 좀 쪼잔합니다. 항상 저를 걸고 넘어집니다. 자, 알았어요. 이제 네. 내가 봤을 때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 물 건너갔어요. 네,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아요. 감사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권력의 사냥개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또 저렇게 막말해. 마지막 이슈 하나 볼까요? 아 백경란. 네, 백경란. 왜냐면 어처구니 주식 없어. 논란. 네. 아니 왜 주식을 또 어처구니가 없어요? 주식이 아니 없죠, 그렇게 본인은. 아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잖아요. 주식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본인이 국회의원 되기도 전에 그냥 혼자 선거를. 샀던 거 가지고 그걸- 방산 주식이라 그러면서 막 네. 욕을 바가지로 하더니만. 근데 백경란 같은 경우에는 백경란 질병청장인데 판다 그래놓고 안 팔았어. 안 팔어. 그 며칠 있다 팔았어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백지 그렇지. 시장 해야 되는 그건 얘기도 위치에 안 해. 있는데도 아니, 패소하니까 겨우 팔았어. 보수 언론이 웃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거 샀다고 방산 주식인지 알고 사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네, 현대중공업을 네, 일반 네, 사람들이 네. 방산 업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잘. 맞아요. 조선주인데. 그렇지. 네. 그렇게 산 그것도 국회의원 되기도 전에. 네. 근데 백경란 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가지고 청장 되고 나서도 네. 갖고 있었어요. 네, 그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건 명확하게
뭐야 이게 바이오 주식, 그다음에 뭐 뭐지 그거 백신 개발하는 회사 주식. 정말 위험하고 정말 직접적 연관성 이건 있는 직접 회사의 이건 건데. 누가 봐도 도대체 백경량 질병관리청장이 관리청장 돼갖고 한 게 뭐가 있는지도 궁금한데다가 그러니까. 저 주식을 왜 샀지? 그 남편은 또 그 뒤에 또 청장이 되거나 남편이 또 주식을 샀더라고. 그러니까요. 뭐 하는 행동이? 왜 근데 저러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왜 비판을? 한마디도 안 하죠? 국민의힘 왜 가만히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 진짜 조선일보, 짜증나게. 특히 조선일보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네. 어쨌든 국감장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하던가요? 몰라요. 국민의힘에서는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좀 네. 양심이 있으면 네. 최소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면 본인들 편에 뭐 백청장도 어쨌든 현 정부에 있는 사람이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 행정법원에 그거 걸었잖아. 네.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소송 그건 걸다가 아무 얘기도 안 해. 근데 패소했잖아요. 패소하니까 할 수 없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본인이 대해서 너무 왜 지적을 안 아깝다고 하냐고. 그랬어요. 본인이 패소해서 팔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아니 팔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이재명 대표는 그 네. 국민권익위원과 이해충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슨 그거 갖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하고. 꼬우면 야당하지 말고 여당을 했어야지. 나도 그러고 싶어요. 왜 이러세요? 나 여당하고 우리는 싶어. 절대 정치하지 맙시다. 안 해요. 우리는 털릴 게 너무 많으니까 조심합시다. 저는 없습니다. 그런 날 안 합니다. 네, 저는 비겁하게 살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이제 사실관계니까 확인해 드릴게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백 청장의 주식 매각 신고서를 보고 얘기한 겁니다. 백경란 청장은 바디텍 매드 166조, SK바이오팜 25조. 나 이 SK바이오팜 샀다 나 완전 망했잖아. 망했어? 네, 나 망했어요. 오, 그래요? 자, 어쨌든 근데 이분 25주를 갖고 있네. 이건 좀 이상했네. 자, 신테카바이오 3,332주, 알테오드. 야, 나는 이름도 모르는 회사들인데. 알테오든 42주를 매각했다고 신고했는데, 매각 일자가 질병청장이 취임한 이후이고요. 네, 신테카바이오는 8월 31일이고 나머지는 모두 9월 2일이다. 네. 백 청장의 남편은 바디텍 매드를 200주 갖고 있었는데 이걸 9월 8일에 팔았다. 그렇죠. 문제는 지난달 1일에 보도 네. 설명 자료를 내면서 백 청장이 자신이 이미 8월 30일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다는 근데 거죠. 그 뒤에도 갖고 있었다는 완전 거죠. 거짓말쟁이네 그 거짓말하는 사람. 거죠. 이런 거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웃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근데 안 하시네. 안 하죠. 하겠어요. 질병관리청장 되면 뭐가 좋죠? 몰라요. 왜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안 해봤으니까 모를 수밖에 몰라. 없네. 좀 우리 불쌍하다. 세상에 우리가 안 해봐가지고 뭐가 좋은지 몰라. 그래서 비난을 못해, 비판을 못해. 제발 좀 해봤으면 야, 좋겠어요. 한 이럴 번이라도 수가 해보고 있어요. 나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해보면 이게 좋은지 뭐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차도 나오고. 그렇죠. 뭐 차 이렇게. 나오죠. 차 나오죠. 그리고 차가 중요한가? 이번 의사 선생님들은 또 자기네끼리 이렇게 제약회사라든가 이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뭐가 있겠죠. 맞아요. 격예 진짜. 선장님, 네.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공정과 상식이고 장모 마누라가 한 것은 재테크냐? 네, 예론 안보의 그다음에 전형이에요. B612님, 우리 대통령님께서 해외 기업 유치하시면 고소합시다. 그렇지. 제3자 뇌물죄를 고소하죠. 제3자 뇌물죄지. 그 또 뭐 중간이야 혜택? 네, 철이책님, 읽어드립니다. 철이책님. 우리 돈진범 목사 이렇게 돋보일 줄을 몰랐다. 왜 이런 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쌀가루님께서 공무원 비리 공소시효 폐기. 저 이거 너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김영중님 이 말도 저는 동의합니다. 뭐예요? 국민 세금 그만 쓰고 청와대로 들어가라.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속은 쓰립니다. 전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힘이 없나? 왜 이렇게 그러니까. 바보같이 살았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데가 절로 나와요 지금. 네. 몇 명입니까 지금? 근데 와 오늘 3,700명에서 멈췄습니다만. 한 4,000명, 야 300명이 더 진짜 늘었네. 저는 감사드려요. 제가 제일 많은 거죠 지금까지? 그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격 안 좋은 사람이 뭔 나오니까 소리예요? 갑자기 이렇게 막 동작자가 늘어나네요. 협박에 못 이겨서. 근데 저를 이게 노영희 변호사가 네, 저를 네, 밀어내고 딴 사람 심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철이책님이 그랬어요. 최 교수를 노변이 살려주고 있다. 뭔 소리야?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명희를 살려주고 있는 사실은 겁니다. 저는 김성애 소장님이 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밀어내고 그래서 내가 치사하게 절대 안 한다고 된다고.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패지 이게 말이 말라고. 됩니까 이게 지금? 어디다 대고 김성애를 김성애 되게 잘하잖아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팩트에 능하고 팩트 같은 게다가 사람이 상당히 젠틀하고 잘생기고. 잘생기다니. 이것 보세요. 네, 벌써 시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우리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박영씨가 왜 오래 한 거예요? 근데 앞에? 오래 했다고요? 화를 내요. 이렇게. 원래 20분에 끝나고 제가 그런 것도 들어와야 질투예요?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난잡한 방송이 됐는데 다음부터는 안 그러도록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알았어요. 아, 예.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네. 특별히 이렇게 3,700명, 4,000명, 뭐 반올림에 4,000명, 4,000명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스픽스 특히 이제 노영희의 디너쇼, 노디쇼. 노디쇼 네. 화요일만 열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일 오지 마세요. 드디어 3,800명 넘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안졸리나 졸리님께서 김성애님은 웃음 코드가 부족해요. 체질력이 그럼요. 최고 이러신데요. 안 돼요. 이야. 한계가 있어요. 사모님 아니에요 혹시? 무슨 소리예요? 왜 이러세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눈물 날 뻔했어요. 3,800명이라니요. 저 때문, 다 나 이제 때문이야. 내일 변희재 나오니까 5,000명 되겠네. 변희재가 처음 나오는 거야? 네. 아. 여러분 오늘 밤 MBC 100분트는 꼭 보시고요. 내일 저한테 독후감 좀 올려주시고요. 내일 변희재 나옵니다. 내일은 우리 10,000명 갑시다. 자 인사드리고 끝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